안녕하세요. 지난 몇 주간 떨어지는 마켓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마켓이 크게 떨어져서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켓이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10% 이상 떨어지는 풀백이 왔을 때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처럼 크게 떨어지는 마켓에 저평가되고 있는 탄탄한 주식을 찾는 방법과 어떤 지점에 매수를 하면 마켓이 회복했을 때 큰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오늘 나눌 영상에서처럼 매일매일 눈여겨보고 투자할 생각 있는 주식들 차트를 분석해 드리는데요. 지금처럼 마켓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메일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서 오늘 영상을 편집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션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론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S&P 500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주식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마켓이 크게 떨어지면서 크게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죠. 불안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이런 회사와 관련 없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 회사들이 저평가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마켓이 크게 떨어질 때는 사실 트레이드하는 주식들은 웬만하면 팔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다이몬드 멤버분들하고 지금 트레이드하는 거를 나누는 편인데, 웬만한 트레이드들은 제가 다 팔아서 이제 뭐 수익 챙길 건 챙기고, 이 돈으로 마켓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는 탄탄한 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아요. 물론 아마존 같은 회사가 250에서 190까지 떨어졌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2022년도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사실 뭐 1, 2년 기다릴 마음이 있고 투자를 1, 2년만 할 게 아니라면 이때 샀어도 지금 더 올랐고 이때 추가 매수했었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탄탄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너무 큰 회사들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와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300 SMA까지 떨어진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는 트레이드 이런 거 하지 않고 애매하게 확신이 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수익이 났다. 그럼 그걸 팔아요. 팔고 이렇게 확신이 드는 회사들 중에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집중해서 좀 크게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투자를 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존 이제 몇 개 회사가 있지만 지금 다이몬드 멤버분들하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 매수를 이렇게 아마존 같은 회사가 크게 떨어져서 요 300 SMA라는 마지노선까지 내려왔고 요 RSI가 지금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마켓이 정말 2022년도처럼 떨어진다면 요 선이 무너질 거예요. 요 선이 지금 다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테스트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을 다시 할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는 거면 반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저는 요 지전, 요 마지노선까지는 내가 요 정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지고 이 패턴이 정말 이게 뚫려서 더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홀딩하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거 홀딩하고, 그 다음에 패턴이 요 하향세에서 이때도 요때 매수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향세가 크게 들어오면 크게 떨어져요. 근데 이 패턴이 하향세가 크면 반드시 상향세로 바뀌어요. 주식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중요한 지점이 뚫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는 매수하기보다는 이게 이 트렌드가 바뀌는 지점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이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는 장기 투자로 오래 들고 있을 주식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가 장기적으로 들고 싶은 주식들 위주로 좀 모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 포트폴리오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주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주식 수는 많아지지만 제가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애매한 주식들은 수익 난 것들은 팔고 얘네한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2 trillion이에요. 2 trillion. 그러면 아마존에 지금 투자를 해봐야 2 trillion에서 2배 되려면 4 trillion이 돼야 된다. 회사의 시가총액이. 차라리 아마존이 2 trillion에서 4 trillion 되는 걸 기다리느니 무슨 뭐 10불, 뭐 15불짜리 주식,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200 billion짜리가 10배 올라서 2 trillion 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이런 데다 지금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200 billion짜리가 정말 2 trillion 된다면
10배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인터넷 시장이 인터넷 그 붐이 시작했을 때 이 시대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많은 회사들이 성장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뭐 10배 이상 뛴 회사들이 많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 얘기가 그전부터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 이 시기에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가상현실도 그렇고 뭐 블록체인도 그렇고 로봇도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융합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터넷 때처럼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기 때부터 또 한 번 인터넷의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비교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2010년도 그러니까 14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260 빌리언이었어요. 애플이 200 빌리언이었죠. 근데 이때도 이미 성장을 많이 했던 때예요. 그래서 아마 2010년도에 200 빌리언이었던 애플을 샀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1 트릴리언 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엔 그렇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무슨 10배가 2 이상 10배 오르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2024년도인데 근데 보면 3.2 trillion이에요. 이게 200 billion에서 지금 10배가 아니라 거의 15배 이상 시가총액이 커졌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8 trillion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을 들고 있다라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인터넷 때보다 인공지능 시대가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라면 충분히 지금 이 시가총액들도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탄한 회사에 이렇게 큰 풀백들이 있을 때 모아가는 게 스트레스도 일단 없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모트가 너무 강해요. 이커머스에서는 아마존을 이길 회사도 없고 뭐 AWS도 지금 아마존이 거의 앞서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이런 이커머스나 어떤 뭐 광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도 아마존보다 데이터가 많은 이 회사가 이 분야에는 없어요. 독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트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 뭐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90불에 샀는데 이게 뭐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주식 가격은 올랐어요. 근데 주식 가격이 오르면서 회사의 성장 자체도 그만큼 오르면 회사의 가치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회사의 가치가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주식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보시면 이제 이 P 레이쇼라는 거예요. 순수익 대비 이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게 보시면 P 레이쇼가 34인데 forward P 레이쇼 그러니까 1년 후를 봤을 때 이 P 레이쇼가 25로 내려온다는 거는 지금보다 회사의 성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이 순수익이 훨씬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 P 레이쇼가 내려오는 건데 1년 후에 이 회사의 P 레이쇼가 25.24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PEG라는 거는 이제 이 P 레이쇼랑 회사의 성장성까지 그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인데 어찌됐건 이 P 레이쇼가 지금 25.24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내년에.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아마존의 P 레이쇼를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가치가 이 P 레이쇼가 25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25까지 저평가된 적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만큼 저평가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회사가 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회사의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요 지지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더 떨어진다면 회사의 가치는 훨씬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당연히 해야겠죠.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런 복합적인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이제 매수할 지점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떨어져서 지금 마지노선이 요 300 SMA를 테스트하고 있고 이게 다음 주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회사도 훨씬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어찌됐건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